네, 안녕하세요. 스냅핏 오버덴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활용한 그러한 예,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치과 의사가 한 경우에 그 기능이 좀 더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퍼가 디자인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더 탑재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중요한 기능 두 개가 있는데 그 멀티플 패러렐 여러 개를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이 피메일은 평행하게 해서 틀니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여러 개가 되더라도 플라스틱의 소프트해서 부드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기능을 그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오버덴처 그러면 두 종류의 오버덴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오버덴처를 만들어 드릴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브릿지와 같은 오버덴처, 그다음에 그냥 틀니 같은 오버덴처. 브릿지 같은 오버덴처는 이렇게 바 오버덴처 아니면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네 개를 심어서 잇몸에 눌리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fully implant supported 오버덴처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환자가 훨씬 이게 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잇몸이 잘 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리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잇몸 흡수가 적어서 리베이스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틀니 같은 오버덴처는 일단 틀니 자체를 이 보도 익스텐전을 해서 전체 좋은 틀니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또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잇몸이 압박을 받으면 잇몸 뼈가 흡수돼서 릴라이닝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어서 관리 면에 있어서 보면 역시 브릿지 같은 오버덴처가 훨씬 관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브릿지 같이 하면 이렇게 구개면도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편하게 느끼는 오버덴처는 이렇게 완전히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든지 상악에서는 구개면을 개방한다든지 또 상실된 치아와 잇몸의 크기만큼 그 회복하는 작은 오버덴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환자한테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잇몸에 눌리지 않게 하려면 발을 써서 했어야 했는데 바까지 만들지 않고 네 개 심어서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제작에서도 편리할 수 있는 이러한 거가 환자가 제일 그 환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그 오버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태치먼트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 주로 네 개가 있죠. 바조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똑딱단추 스터드 어태치먼트라든지 또는 볼과 오린 또 마그네틱 이렇게 네 종류의 어태치먼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바조인트는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 세 가지가 다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오버덴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행 클립으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주조체가 이렇게 맞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이거 하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 한 번 시적을 하는 거 임플레이션도 그렇지만 한번 이 시적 주조체가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이 맞춰보는 것만도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이렇게 뭐 밀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시적하는 거가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가 제일 좋은데 바를 쓰지 않고도 바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없나 해서 만든 거가 이 스냅핏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게 스터드 어태치먼트, 똑딱단추 계열에 속하죠. 여기 똑딱단추도 역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다 좋기 때문에 거의 almost best, second best 또는 almost best 퀄리티 오버덴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간단히 보면 이렇게 네 개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면은 그 기능이 다 여기에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개면도 개방할 수 있고, 볼과 그 어태치먼트, 근데 피메일에 따라서 볼과 오링, 볼과 캡이 있죠. 볼과 오링은 굉장히 올드 패션이고 이거는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어태치먼트고요. 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제작해서 만드는 판매하는 회사는 한국에 몇 개 임플란트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벌써 이런 거 오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볼과 오링을 별로 안 쓴 지 오래됐죠. 안 쓴 지가 오래됐고 다만 이제 볼과 똑딱 단추식의 그 어태치먼트가 사실은 대세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왜냐하면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다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올드 패션이고요. 볼과 캡이 추세인데 캡 중에도 메탈 캡을 내는 회사가 있고 플라스틱 캡을 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회사들은 주로 이제 메탈 캡, 미국 쪽은 주로 플라스틱 캡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링 어태치먼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텐션만 조금 있고 나머지 이런 서포트나 스테빌리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쓰려면 틀니가 거의 어태치먼트를 쓰지 않고도 사용할 만큼의 틀니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조금 부가적으로 쓰는 거지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실 오버덴처 하는 이유가 뭐죠? 틀니가 너무 흔들리니까 안정성이 없으니까는 오버덴처를 하는 건데 이 오링으로는 그 안정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링으로 한 오버덴처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뭐 오링이 빨리 닳아서 이제 쓸 수도 없고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오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틱이 있는데 마그네틱은 일본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아시아, 이 동아시아 3국 정도에서만 쓰는 그런 마그네틱이고 어태치먼트이고 이건 뭐 마그네틱 자력이 존재하는 한 약간의 리텐션이 있는 그런 그 어태치먼트이지 이 비용만큼 환자가 기능을 얻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이런 뭐 모양이기 때문에 완전히 덴처도 풀덴처 모양을 제대로 다 만들어준 다음에나 부가적으로 쓰는 그러한 그 어태치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버덴처에 디자인할 때 지금 저는 스냅핏을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요 내용은 이제 좀 내용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직사각형의 물체가 있다. 이 직사각형 물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려면 어디에 고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당연히 네 귀퉁이에 고정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틀니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려면 어디에 고정하는 게 제일 틀니가 잘 되겠어요? 네 귀퉁이에 해당하는 것이 3번과 7번의 위치이죠. 근데 이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고정하면 틀니가 제일 안정성이 좋습니다. 저희가 오버덴처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라 그러죠?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 부여하기 위해서 오버덴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그 귀퉁이에 심어야 오버덴처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악의 오버덴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화학은 주로 두 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많이 하는데 두 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네 군데 고정하는 거를 일단 어긴 디자인이에요. 그 룰을 어긴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에다가 저 큰 덩어리를 이제 묶어 놓으니까 틀니는 저 뒤 어금 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힘이 앞에 두 개에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예. 여기 입장이 잠시만요.
점이 여기 안 보이죠? 음, 네. 내면에는 이게 안 움직이는데 그 저기 호수가 이게 여기서 움직이는데 저기서는 안 움직여요. 되는데. 응? 아까 그 들어오면 와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커서가 지금 예, 여기 이제 오버덴처가 하악의 두 개인 경우에는 큰 움직이는 틀니가 앞에 어태치먼트 두 개, 그다음 임플란트 두 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개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보시면은 이 픽처가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SL의 표면의 픽처는 이제 그 그레이드 4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측방업을 받는 설계를 해놓고 약한 픽스처를 쓰면은 저렇게 파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힘을 받게 되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절하지 않은 픽스처를 쓰면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가 되죠. 예. 네, 슬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넘겨보시죠. 이건 나와 이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자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디자인은 하악에는 이제 네 개인데 견치에 두 개, 대구치에 두 개, 이렇게 이제 대구치도 제일 대구치를 이제 권고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견치와 제1 대구치에 위치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검 모델을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제작을 하고 저렇게 기공용 피메일을 KBI라고 하는 기공용 피메일을 넣어서 보면 이제 방향이 볼과 캡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제각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평행 잡는 핀이 있습니다. 저기다 덧 씌워 가지고
평행 잡는 핀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용소 작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평행을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그 핀을 빼고 블록아웃해서 임프레션을 하면은 저렇게 에, 복 피메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석고 모델이 나오고 이 석고 모델에서 덴처를 만들면은 저 안에 그렇게 공간이 부여된 틀니가 나오죠. 그럼 이거 이제 구황내에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임프레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따 설명이 또 나올 거고요. 이건 뭐냐? 그 보드 몰딩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은 네 군데서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인디비주얼 트레이 개인 트레이도 필요 없고 그냥 스탁 트레이 여기 보시면 앞에 하나 그냥 일반 트레이를 본뜬 거 있죠. 저렇게 해서 본떠서 가장 작은 모양의 틀니 그냥 브릿지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엑스레이인데 뭐 이렇게 네 군데서 잡아주기 때문에 측방압이 잘 생기질 않아서 본 로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는 또 이제 하악의 네 개인 경우인데 위에 같은 경우로 내원해서 아래 갇힌 치료 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이제 광고에 나온 그 케이스인데 이렇겠지 저 상태에서 그냥 알제네이트 임프레션 뜨고 뭐 이렇게 해서 블록아웃하고 체어 사이드에서 제가 했어요. 환자 약속 한번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트레이 레진으로 그냥 러버 임프레션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러버 임프레션을 뜨면서 교합 관계도 인지를 해서 한 번에 임프레션과 교합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아래는 기용소에서 저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웩스 덴처로 입안에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그 레진 큐어링 하는 과정에서 그냥 피메일 한 개만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네 개를 다 붙여서 해도 구강내에서 맞는데 이 환자는 일단 한 개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코소프트로만 해놨다가 코소프트 하면은 그 잇몸의 틀니가 적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의 위치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일 내지 7일 후에 저 인지된 곳 하나하나를 이제 갈아내면서 피메일 하나씩 교환해서 붙이면 그러면은 틀니가 잇몸에 쫙 밀착된 상태에서 피메일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 또 하나씩 하면은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위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피메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이렇게 예, 지금 소리가 좀 안 나죠? 그 여기 소리 공유란에서 그런데 딸깍하고 입안에 장착이 됩니다. 뭐 다 입안에서 편하게 해갖고 난 다음에 하나씩 붙인 거기 때문에 뭐 환자 입안에 아주 편한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셜된 저 서베이드 크라운이 있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입니다. 저렇게 32번, 3번 두 개의 크라운 가지고 만든 파셜된 저가 안정적일 수가 없죠. 특히 구치부 쪽에 굉장히 잇몸이 플랫해서 틀니의 그 안정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33번 견치에는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이 있으니까 저 위치는 놔두고 43, 46, 그다음에 36번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임프레션을 뜨죠. 인디비주얼 트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공용 피메일을 넣어서 이렇게 평행을 파셀 덴처의 그 삽입 철거로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블록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복제 모델을 뜨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복제 모델에서 틀니를 만들면 틀니 내면에 예, 이런 그 홈이 생기게 되고 저게 피메일이 딱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이렇게 코소프트를 해서 입안에 넣어놨다가 5일, 7일 후에 하나씩 피메일 바꾸면 그러면 틀니가 아주 안정적으로 제 위치에 있게 됩니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작죠. 이 환자가 입안에서 편하고 그다음에 그 발음이라든지 또 이런 거가 아주 그 혀놀림 이런 거가 편한 그런 그 오버덴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앵글 어바트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 이렇게 그 새 턱처럼 이렇게 만디블 앞에 없어가지고 만디블 뼈를 따라서 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방향을 안 좋게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경사가 진 곳에서는 저런 앵글드 메일을 쓰면은 그 틀니를 만들 때 그 볼 위치를 좋은 위치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악 전치부에 자연 치아가 있는 경우 구치부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오버덴처 케이스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악 전치가 모빌리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니가 오히려 그 하악 전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모빌리티가 있었던 그 치아가 완전히 견고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오버덴처를 할 때에는 틀니 그 모빌리티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발치할 거가 아니라 그 임플란트를 심어줘서 임플란트의 유지력이 자연 치아를 붙잡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치아가 그 다시 그렇게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8년, 9년째 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해서 잘 쓰고 계세요. 그다음에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하악관이 저렇게 뭐 거의 노출되다시피 해서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는 전치부에, 그러니까 소구치와 소구치 사이에 네 개를 심어서 이렇게 해야 구치부의 그 불안정성이 있는 틀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두 개 하는 거하고 네 개 하는 거하고는 그 틀니 안정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개를 하면은 굉장히 안정성이 좋습니다. 구치부가 저렇게 거의 잇몸이 없어서 잇몸이 그냥 구치부에 어디 앉을 데가 없는데도 저쪽 저렇게 전치부 쪽에 네 개를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오버덴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각도 때문에 네 개를 붙일 수가 없죠. 그냥 틀니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냅핏은 그냥 평행하게 할 수가 있고 틀니를 드나들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가지고 도저히 저 구치부 보세요. 잇몸이 평평해서 틀니가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 정도 가지고는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네 개를 해서 환자에게 잘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케이스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하악의 네 개인 경우 이렇게 있고 이 경우도 이제 하악의 네 개, 구치부에 거의 심을 수가 없죠. 저 정도가 되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세컨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약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견치 두 개, 구치 두 개인데 이게 안 되면 차선적으로 소구치 사이에 네 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악의 오버덴처인 경우에는 오버덴처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악에서는. 그러나 상악에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하면 즉 기초가 잘 마련이 되면 얼마든지 오버덴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의도 모래 땅에 63층이 되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는 기초 파일을 굉장히 깊고 빌딩을 잘 견딜 만큼 기초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악 같은 경우는 저런 바오브덴처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가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하지 않고 스냅핏을 써서 바의 효과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은 스냅핏으로도 상하게 오버덴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상하골은 골질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게 오버덴처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임플란트 4개, 그 다음에 길이가 최소한 10mm, 그리고 재질이 강한 그레이드 5 티타늄, 그레이드 5 이 그 플래닛 임플란트가 그레이드 5입니다. 그레이드 5. 그다음에 골류착이 빠른 강한 임플란트. 즉 그 H에 코팅이 되어 있는 저는 플래닛 임플란트를 쓰는데요. 이런 조건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상하게 오버덴처를 얼마든지 튼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디자인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즉 뭐냐면 상하게 두 개 임플란트에다가 더군다나 여기 로케이터를 단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최악의 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학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디자인이 네 개인데 역시 견치 두 개, 대구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6번 위치에 심고요. 이 경우는 이제 올드 덴처가 있는데 2차 수술을 할 때 구치부에만 피미엘을 바로 붙이고 견치에는 이제 레진만 올려서 그 스탑만 만들어주고 일단 2차 수술하면 틀니가 굉장히 안정이 되죠. 일단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새 틀니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게 피미엘을 낀 상태에서 이건 임프레션을 떴어요. 인디비주얼 트레이 필요 없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실리콘 러버로 떠서 이렇게 이런 작업 모델 작업해서 건 모델 되고 요 기공용 피메일입니다. 실제 피메일보다 약간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모델에다 끼우고 저 평행을 맞춰서 블록아웃하고 어, 평행 핀을 빼면 저 피메일의 방향이 다 지금 평행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기공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복제 모델을 뜨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 모양으로 이제 틀니를 만드는 거죠. 이 모양으로 틀니를 만들면 이제 이 방법은 다 이제 뭐 동일한 방법으로 다 할 수밖에 없죠. 올드 덴처를 활용해서 렉스림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다 뭐 콤플리트 덴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보면 저렇게 피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부여된 채로 이제 틀니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저 네 군데에 에, 코소프트를 넣어서 이 틀니를 5 내지 7일 동안 사용하게 하면은 틀니가 잇몸에 밀착되죠. 그러면은 그 하나씩 피메일을 교환하면은 잇몸에 밀착되는 그런 틀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은 이제 링걸라이즈도 글루전으로 해서 요거는 뭐 하악의 거의 제로 디그리 그리고 자, 이 1년 반 지나서도 이 뭐 구치부 쪽에만 플라스틱을 바꿔줬어요. 굉장히 틀니가 흔들리지 않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래 가요. 2개 한 경우는 틀니가 흔들리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오래 안 가는 거고 4개라면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도 마지날 보너스가 없어요. 상하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년, 지금 사실 슬라이드 만든 지가 좀 지나서 이거 지금 7년, 8년 되도록 이 디자인을 이 환자가 직접 그냥 아직 쓰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에 보시면 6번에 심을 수가 없어서 7번도 뼈가 부족해서 거의 7, 8 사이쯤 되는데 심어서 틀니가 부치부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이게 관건적인 제일 중요한 게 틀니가 구치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오래 갑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틀니가 드나들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뭐 사이너 서저리를 할 수가 없다든지 건강 문제, 또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하악처럼 소구치 위치에 소구치와 소구치 위치에 에, 4개를 심어서 오버덴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차선책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계면을 개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이 환자 4개 했는데 뭐 상하게 그 음압이 대단합니다. 꼈다 뺐다 하는 거가 뭐 아주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 하악의 전치부 4개인데 아주 견고한 오버덴처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상하게 6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립 서포트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정성 보철물로 해서는 그이 모양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잇몸이 보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를 써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6개라도 스냅핏은 평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드나들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러 해가 지나도 위생 유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구개면 개방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치아 루트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기 이 환자가 20번대에 3번, 4번, 5번이 치아가 있는 상태로 내원을 했어요. 3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파셜 덴처를 했던 환자인데 저 치아 뿌리를 빼지 않고 저 4번, 5번은 메탈 캡을 씌워서 서포트가 되게 했고 3번에는 메탈 캡을 씌우면서
메탈 볼을 붙여서 주조를 해서 저기에도 스냅피 어태치먼트가 그 연결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3번, 구치부에 6번, 7번 정도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위치에서 네 귀퉁이에서 고정이 되는 오버덴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프레션을 떠서 저게 평행핀을 귀용용 피메일 더하기 평행핀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아웃을 하고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 복제 모델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틀니를 만들면 이제 내면에 이런 홈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피메일을 붙인 거겠죠. 자, 이거가 이제 상하게 3번, 3번, 6번, 6번. 그게 안 되면은 소고치, 소고치 사이에 4개. 또 자연치가 남아있으면 자연치를 활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디자인인데 이런 경우 이외에도 또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증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참, 이 아이가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이 아이 얼굴 볼 때. 어렸을 때 치아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런 틀니를 꼈습니다. 저 아이가. 그래서 저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되어 왔는데 치아 몇 개 없죠. 자, 이 틀니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버덴처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악골이 굉장히 함몰이 되어 있는데, 이 하악이 상대적으로 전돌이 되어 있어서 성형외과에서는 저 하악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원인은 상악이 너무 들어간 데 있으니까 상악이 튀어나오게 보초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면 하악 수술을 하지 미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상악에 6개 임플란트를 하고 하악에 4개를 해서 그 오버덴처를 했습니다. 자, 상하게 오버덴처를 했을 때 아시는 대로 클레프트 리팔레이터 환자는 상하게 굉장히 발육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앞골이 굉장히 후퇴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기압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앞으로 보철물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왼쪽 걸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그 옛날 보철물이고 오른쪽이 새로운 보철물인데 저기 보세요. 어태치먼트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보시면은 얼마만큼 틀니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틀니가 튀어나오게 해서 안모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클레프트 리팔레이터 환자는 이 입술에 굉장히 스카 밴드가 강해서 앞으로 이걸 내밀게 하려면은 이 틀니의 리텐션이 굉장히 든든해야 그걸 앞으로 내미는 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냅핀 4개로 그 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틀니가 전방으로 저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하도록 해서 안목 개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나서 이 청년이 얼굴에 웃음기가 도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 뭐 팔로우 몇 년째 하면서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또 직업도 구해서 일도 하고 있고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굉장히 보람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스냅핀 4개로 아주 든든한 리텐션을 준비를 해서 그 립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안모 개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셜 덴처인 경우에 이렇게 프리엔드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저 치아가 흔들리면은 전체 틀니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파셜 덴처가 구치부에서 안정성이 없으니까 파셜 덴처가 자연 치아를 쥐고 흔들어서 이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해서 파셜 덴처가 흔들리지 않게 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치아도 흔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세컨 서저리 하면서 PMA를 틀니에다 구강내석에 붙여주고 이렇게 눌리는 부분들 또 플랜지 깊을 필요가 없거든요. 짧게 줄여줘서 안정성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3, 15번의 브릿지를 하면서 파셜 덴처인데, 자, 저 큰 파셜 덴처가 저 치아 두 개에 걸려 있으니 이 파셜 덴처가 얼마나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틀니 저 임플란트와 스냅핏을 하지 않으면 이 디자인의 틀니는 불과 얼마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대칭되는 곳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식립하고 스냅핏 어태치먼트. 이 경우는 스냅핏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파셜 덴처는 항상 삽입 철거로라는 한 방향으로만 드나들기 때문에 피메를 그 방향으로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은 틀니가 드러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케이터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스냅핏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역시 파셜 덴처 하악에 보면 양쪽 끝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서 교합력도 증대시키고 틀니 안정성도 부여를 해서 하악 전치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디얼 로딩 발치하자마자 스냅핏을 연결한 오버덴처 케이스를 저는 이런 경우가 제일 환자한테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자, 즉시 식리 노등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틀니가 드나들 때 이 어태치먼트는 임플란트의 측방압 발생을 거의 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디얼 로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 환자는 저렇게 두 개의 치아에 와이어를 걸은 어설픈 템포러리 같은 덴처를 끼고 있었는데 저 치아가 흔들리면서 또 구치부는 거의 플랫하면서 틀니가 도저히 붙어있질 않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오신 분인데 저렇게 제가 뭐 치아 방향을 보면서 임플란트를 심다가 저렇게 좀 경사지게 심게 됐는데 저렇게 해놓고 치아를 다 발치한 다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치하고 피메일을 붙여줍니다. 그 발치한 치아 자리에는 그냥 흰 리젠으로 채워주고 그러면은 이 틀니가 수술 직후부터 바로 그냥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처에 눌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 통증도 압박돼서 되는 통증도 없고 이거가 제일 환자가 그 드라마틱하게 그 효과를 보고 감사하는 이미디얼 로딩 이 케이스 이거는 로케이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니가 드나들 때 측방압을 발생시켜서 그 임플란트가 골류착되기 전에 임플란트 다 빠져버리죠. 그러나 스냅핏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환자 역시 이 환자도 하악의 구치부 보세요. 뼈가 없습니다. 틀니가 안정성이 없어요. 틀니가 흔들려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네 개를 심어서 바로 치아 사이드에서 수술하자마자 피메를 붙여드렸어요. 이 경우는 바로 틀니가 고정되고 바로 식사할 수 있고 바로 아프지도 않고 이게 제일 드라마틱하죠. 좀 지난 다음에 힐링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상하악이 틀린데 상하악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역시 상하악에 다 네 개씩 하고 오버덴처를 하기로 했는데 첫날은 상하악만 했습니다. 첫날은 상하악만 했어요. 여덟 개 다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환자가 힘들다고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상하악만 첫날 했습니다. 자, 술전 시트를 보면은 식립해야 될 견치견치 그 다음에 저기 4번, 5번짜리, 여기 2번, 2번, 4번, 5번짜리인데 3번, 한 4번, 5번 되죠. 자, 여기 뼈가 저만큼밖에 없어요. 저만큼밖에 없는데 이제 식립을 해야 이제 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식립을 했습니다. 이 식립할 때에는 저 상악의 경우 저기 뾰족한 크레스트보다 바깥쪽으로 심으면 안 돼요. 크레스트보다 약간 안쪽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태치먼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약간 비강을 침범을 했고 그 다음에 상악동의 내측 그러니까 구치부의 팔라탈 루트가 위치해야 될 자리를 향해서 저렇게 식립을 하고 바로 스냅핏 어태치먼트를 수술 직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인데 올드 덴처의 내면에 코소프트를 깔았어요. 여기는 어, 임플란트 길이보다 스냅핏
볼의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더 길어서 조금만 측방압을 줘도 픽처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피메일을 달지를 않고 여기는 코스프트로만 리텐션을 부여를 했어요. 이제 취어 타임도 짧죠. 이렇게 하고 바로 코스프트만 깔면 되니까 내면 삭제하고 코스프트만 깔면 되니까 이 네 개의 그 볼 어태치먼트의 코스프트만 해도 틀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코스프트로 해놓고 나중에 새 덴처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고요. 이 경우도 이제 저 치아들을 발치를 해야 될 그 치아였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이제 이 환자는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3번과 6번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이드 수술하면은 좀 더 깊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잘 가이드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3번과 6번 위치에 네 군데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대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프리메일을 바로 저 메일 그볼 어태치먼트를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프린팅 그 덴처를 미리 준비를 해서 보면 피메일이 들어갈 자리가 미리 부여가 돼 있는 그 이제 3D 프린팅 템포러리 덴처죠. 이 내면에 이제 피메일을 고정을 하면은 그날서부터 저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양 힐링 바로 한 며칠 후의 모습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임플란트는 평행하게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오버덴처 할 때. 뼈가 좋은 곳에 깊게 심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사지게 심는 것이 네 개를 한 덩어리로 볼 때에는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 환자가 오버덴처 저작 패턴이 자연치아와 다르죠. 좌우로 비비면서 씹기 때문에 옆 측방압이 생겨요. 측방압이 생기는 거를 저항하려면은 수직으로 평행하게 씹는 것보다는 경사지게 서로 경사지게 씹는 거가 더그 수평으로 움직이는 힘에 저항을 더 잘합니다. 밀리는 힘에 저항을 더 잘합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약간 그리고 사실 뼈 모양이 경사지게 심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상하기나 하하기나. 그러면 오버덴처에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저렇게 경사지게 구치부에 심어서 오버덴처를 하려면 어태치먼트 자체에 각도 보정 기능이 있지 않으면 구치부에 심을 수가 없는 거죠. 로케이터는 각도 보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치부에 로케이터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다섯 번째, 이 환자는 발치를 다 해야 되는 케이스고 임플란트 몇 개 심어서 고정성 보철물로 갈 예정인데 임플란트 심는 거는 뭐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템포러리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 보철물에는 설계되어 있지 않은 양측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 스냅핏 볼을 달고 이런 원래 끼고 계신 파셜 덴처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이런 그 템포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저 즉석에서 저 틀니를 끼고 픽업 임프레션을 알지네이트를 뜬 다음에 그 알지네이트 내면 안에 치아 위치에 흰 레진을 붓고 구황 내에서는 발치를 한 다음에 구황 내 제위치 다시 한번 이렇게 조직면을 만들어주면 이 모양이 바로 순식간에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를 그 추가로 식립한 픽처에다가 스냅핏을 활용해서 저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버든처 템포러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가 잘 사용해서 저는 이제 몇 달 쓰다가 이 픽처가 흔들려서 힘을 받으니까 이제 빠지면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해 놨던 거를 개방을 해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환자가 아주 곱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 픽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 경우는 저렇게 지금 네 개를
설계를 했는데 하나 임플란트 식립을 실패했어요. 그 협측에 라비알의 코티칼 본이 무너지면서 임플란트 식립이 성공을 하지 못해서 세 개 가지고만 했는데 세 개 가지고 이번 아주 훌륭하게 잘 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은 틀니를 만들어 드렸을 때에도 세 개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 화학이 이런 그 임플란트 관리가 잘 안 돼서 당뇨도 있고 뭐 이런 저다 이제 상하게 치아도 흔들려서 빼야 되고 하악에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도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악 그 이제 치아들도 문제가 많고 결국 이 환자는 저걸 다 제거를 하고 남는 거 몇 개 이렇게에다가 추가 임플란트 몇 개 해서 이 환자를 다시 고동성 보철물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죠. 잇몸 알베올레본이 다 이제 소실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버덴처가 이제 뭐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골만 거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뜨문뜨문 임플란트 남아 있는 것과 추가 몇 개 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버덴처를 만들어 드려서 이분이 거의 한 10년째 지금 이걸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자연 치아를 활용해서 템포러리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 치아는 발걸을 할 거예요. 발걸을 할 거지만 몇 달 동안 다른 곳에 임플란트 식립한 것이 골류 착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 루트에 자연 치아용 스냅펫을 꼽아가지고 템포러리를 유지하는데 그 도움 받기 위해서 저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템포러리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관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오버덴처인 경우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저희 병원에서 했든지 다른 병원에서 했든지 바오버덴처를 오래 쓰다 보면은 바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가 부러지면 뭐죠?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 틀니가 고정이 안 돼요. 왜냐면 틀니 꼽아야 될 부분이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대개 틀니를 이렇게 손에 들고 오죠. 이게 문제. 그런 경우에 이 환자들에게 당장 뭔가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 바의 방향하고 저 픽스의 방향하고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케이터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렇게 바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다음에 픽스의 방향은 이제 엇갈리는 방향인데 저렇게 매일 볼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메일을 각도를 주고 꺾어서 바와 비슷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피메일을 달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틀니가 고정이 되는 거죠. 응급 처치가 가능한 거죠, 이걸로. 그리고 새 틀니를 만드는 동안 한동안 이거를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악의 두 개인 경우, 예, 스냅핏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 경우는 뭐죠? 구치부의 리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틀니가 좌우로 밀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하악 전치 두 개의 스냅핏도 오버덴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티플 컨비네이션인데요. 이 경우를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를 잘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뭐 2번, 5번쯤에 임플란트가 있고 17번에 임플란트에 힐링 어바트먼트가 있고 21, 2, 3에 자연치아가 있고 20, 한 4, 5쯤에 임플란트와 어태치먼트가 있고 27은 자연치아에 메탈 캡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죠? 자연치아 뿌리들은 또 임플란트의 힐링 캡은 뭐죠?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어태치먼트 3개, 저거는 리텐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런 그 구치부 양쪽에 힐링 컴파트먼트나 메탈 캡은 틀니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 역할에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다 만족스럽게 얻어지는 케이스. 이 경우는 말구평으로 해서 구개면도 개방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오래가는 예, 스테빌리티만 유지가 되면은 틀니가 아주 오래가는 아주 오래가는 이러한 그 컨비네이션형 오버덴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치아 한두 개 남아있는 파셜 덴처인데 거의 컴플리트 덴처에 가까운 파셜 덴처죠. 이 경우에는 클라스프 하나에 걸려 있지만 다른 쪽에 잇몸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어태치먼트로 안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3번, 3번, 6번, 뭐 6번 이렇게 위치에 다 고정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서 아주 오래 가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이언 치아가 있는 경우에 네, 요게 이제 33번에 자이언 치아가 하나 남아 있죠. 저거를 발치를 하지 않고 자이언치아에 엔도를 한 다음에 자이언치아용 스냅핏을 꽂고 충치 예방을 위한 그 레진을 덮어준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 그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PMA를 연결해 주면은 그럼 아주 안정적인 그런 오래가는 오버덴처를 만들어 줄 수, 자이언치아 루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냅핏 바 조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환자는 상악동 수술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6, 7번 정도의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발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이분이 또 하악에도 발가 돼 있어서 교합력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도 바오브덴처를 했고 이분이 바를 원하셔서 바 원하실 때 더 하든 튼튼하게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 스냅핏을 달아서 리텐션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바의 윗면이 서포트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바의 측면이 스테빌레이제이션을 줘서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 이 세 개가 확연하게 기능이 분담된 그런 그 오버덴처거든요. 이 경우 이거가 이 덴처 쪽에 메탈 프레임이 안 들어가도 돼요. 덴처 쪽에 메탈 프레임 안 들어가고 파이버만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메탈을 집어넣으면 메탈에 레진이 얇게 깔리기 때문에 레진이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파이버로만 하면은 파이버가 레진과 화학적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두께가 유지가 돼서 틀니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는 바 전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힘이 몰려서 틀니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바가 받쳐주는 이러한 그 오버덴처를 만들어주면 환자가 아주 견고하고 편하게 안정적으로 오래 쓰는 그런 틀니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디지털 테크닉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오버덴처도 그러면은 디지털로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오버덴처의 장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100% 디지털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던 방법과 디지털의 장점을 조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과 일반 방법을 조합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틀리는 제일 좋은 게 뭐죠? 기능할 때 인상, 기능 인상, 압박 인상의 임프레션을 뜰 수 있으면 환자가 기능할 때 모양이니까 제일 좋은 틀니 조직면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정확한 조직면에 밀착되는 틀니를 만들 수가 있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다는 얘기 뭐냐면 환자하고의 약속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피메일을 기용수에서 붙여올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설명 한번 드려보죠. 자, 이렇게 제일 왼쪽에 뭐 구황 내에 이렇게 어태치먼트 볼 어바트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떠서 틀니를 뭐냐면은 그 템포러리 틀니를 만든 거예요. 저 디지털로 만듭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디지털로 설계를 해서 디지털로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3D 프린팅 덴처가 상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 덴처 내면에 코소프트를 깔아서 환자 입안에 장착을 해줘요. 그러면은 코소프트 5 내지 7일 정도 입안에 있으면은 코소프트가 잇몸 모양으로 딱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곧 임프레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코소프트 자체가 임프레션이 돼요. 그럼 그 임프레션 나온 코소프트를 이렇게 내면을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내면을 스캔을 하면은 기능 상태의 조직면이 인지가 되고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잇몸에 쫙 맞는 틀니가 나오는 거예요. 잇몸에 쫙 맞는 틀니가 나오고 피메일까지 붙여서 정확한 볼 위치가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틀니 이렇게 끼워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으로 나온 자리에다가 이렇게 피메일을 끼워 보면은 딱 맞게 그렇게 디멘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스캐닝한 자리와 저 피메일 자리가 틀리지 않게 정확한 자리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입안에 끼면 에, 짝 하고 맞는 그런 그 틀니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테크닉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3D 프린팅 말고 요새는 또 틀니가 그 밀링 틀니들이 있으니까 밀링으로 하면은 또 아주 뭐 정확하게 딱게 나오게 되죠. 진료실에서 술식이 간단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그러한 그 이딱 환자가 깨지면요. 새가 깨지면 이거 먼저 거랑 똑같은데 그래요 환자가. 왜냐면 코소프트로 잇몸이 인지된 걸 그대로 스캐닝을 해서 그대로 출력을 했으니까 그- 그대로 모양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먼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환자들이 네, 요거 환자한테 넣었을 때 딱 이 환자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 말. 이거는 뭐 짝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이게 말씀고요. 자, 디지털 하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 저렇게 사용하다 부러진 경우에 저거 수리하려면 어떡합니까? 막 뭐 와이어 붙이고 저거 저거 뭐 해서 보강하고. 근데 저거 살짝만 제위치만 붙여놓고 저걸 이렇게 스캐닝해서 다시 출력하면은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입안에 딱 그 잇몸에 맞는 그 틀니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금 만든 말 설명드리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디지털로 하면은 가운데 금속 같은 거를 못 넣겠네요. 이게 뭐 출력이나 밀링을 하니까.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메쉬를 먼저 디지털로 디자인해서 출력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나온 거를 이제 주조를 해서 메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을 뺀 만큼 네거티브 서피스에 틀니를 만들어 출력을 하고 저 메탈을 낀 다음에 액체를 위에 바르고 큐링 하면은 메탈이 매입된 그러한 그 덴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버덴처쯤 되고요. 제일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압박 기능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틀니가 기능 상태의 잇몸을 인상을 뜰 수가 있다. 디지털인 경우에. 100% 디지털이 아니라 코소프트라는 그 일반 방식하고 조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합한 방식이 오히려 더 구황에 맞고 더 그 장점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을 뽑아서 조합해서 만든 거가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냅피 어티치먼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과 플라스틱 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버셜 조인트이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 60도까지 프리 앵글
0도에서 60도까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그 프리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의 직경은 3mm이기 때문에 강하게 결합이 됩니다. 우리가 등반할 때 일부러 뭐죠? 조그만 돌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손으로 쥘 수 있는 큰 돌을 잡아야 힘이 나오죠. 그만큼 크면은 파지력이 더 나오니까 3mm보다 4mm가 더 파지력이 나오겠지만 입안에서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는 없으니까 3mm에서 제가 컴프로마이즈를 했어요. 다른 회사 볼캡 직경들은요 2.5, 2.25 그래요. 그래서 2.5인 경우에 플라스틱 캡인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신는 교합력에는 플라스틱이 그냥 이게 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송곳처럼 돼가지고 그냥 뚫어져 버려요. 이게 직경이 좀 커야 이렇게 면 대 면 접촉이 생겨서 플라스틱이 그 안 뚫어지고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경 3mm입니다. 그립도 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위 면적당 교합력이 작아서 플라스틱이 보호되고 이 플라스틱은 뭐 이게 물성이 제곱센티미터당 300kg 중 이상이에요. 부치부의 교합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0 내지 70kg이에요. 자연치하인 경우. 근데 오버덴치인 경우는 뭐죠? 자연치의 절반이에요. 30kg 중인데 이 플라스틱은 물성이 300kg 중을 견디니까 구치부에서 이 플라스틱이 견디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꼈다 뺐다 할 때 저 언더커트 부분이 마모되는 것도 뭐 이만해 변화가 10% 미만인데 이만해면은 뭐죠? 하루에 두세 번씩 꼈다 뺐다 해도 거의 십몇 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이 탈부착 할 때 리텐션이 줄어드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예, 이 환자도 이제 조금 소리가 지금 안 나죠. 예.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가는 그런 저렇게 오 언더카트를 지나서 들어가면서 딸깍하고 이렇게 파지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탈 하우징 뭐 그루브가 있고 요거 이제 피메일을 부착할 때 피메일은 어떤 물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붓고 난 다음에 단단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쓰다가 플라스틱이 파손돼 가지고 피메일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 체어 사이드에서 많이 쓰는 그 빨강색 듀랄 레이 레진, 패턴 레진으로 붙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거는 그거 굉장히 세팅되고 나서도 약하기 때문에 피메일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 레진은 뭐 독고서 일본 건데 하여간 강해요. 세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큐어 패스트예요. 빨리 굳어요. 그래서 체어 타임을 아주 짧게 왜냐면 환자가 의자를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은 또좀 너무 치료가 길어지면은 다른 환자들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굽고 나면 단단한 그러한 이 레진입니다. 그리고 이 퍼밋 같은 경우로 블록아웃을 할 때 퍼밋으로 쓰고요. 예,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 드릴 말씀을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요 오늘 내용을 루즈 타임 한 부분 좀 삭제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좀 반복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이상준 대표님한테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 예. 기용소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강의에 나오지 않았는데 활용인데 자, 그 기용용 피메일을 구황 내에다가 꽂고 임프레션을 뜨면 그러면 그 과정이 생략된 그 모형이 바로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임프레션 앞에 있는 거 보시면은 기공용 피메일을 꼽고 블록하고 한 다음에 뜬 모델이에요.
퍼티를 한번 뜨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됐죠. 그 퍼티 플러스 라이트 바디인데 저는 그 퍼티하고 라이트 바디를 그냥 동시에 했어요. 예, 예, 예. 구황 내 라이트 바디를 쭉 쏘고요. 그다음에 퍼티를 한 걸 갖다 꾹 누르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죠. 네네. 네네네. 잘못하다가 치아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아, 인상을. 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인상이죠. 그 틀니 만드는 인상이 아니고 틀니 러버 임프레션 말씀하시네. 예. 뭐 어떤 경우든지 러버 임프레션을 떠야 되는데 치아가 흔들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왁스로 블록아웃을 충분히 하고, 왁스로 블록아웃, 예, 예, 블록아웃을 하고 이 임프레션이 빠질 때 치아가 걸리지 않을 정도만큼 충분하게 블록아웃을 하고 떠야 되겠죠. 치아를 라이트 바디로만. 예, 그 라이트 바디로만 그래도 언더컷을 최대한 줄이고 해야 치아에 이런 무리가 가지 않게 임프레션을 뜰 수 있겠죠. 가서 느끼게 되는데 이 성경 푸덴쇼 있으면서 스레이트를 본을 하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푸덴쇼를 했겠느냐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처럼 대부분 그냥 기반 듣고 그냥 기반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 예, 예.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뭐 가족이라든지 본인이 예, 저 동의하면은 그렇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저는 사실 이제 오버덴처를 이제 이랬고 뭐 두 개만 하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전 두 개는 절대 안 하고요. 왜냐면 뒷손이 많이 가요. 그래. 두 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고 뭐 한 세 개 정도 비용을 내신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한 개는 그냥 해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환자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고 두 개짜리는 절대 안. 예. 그래서 사학은 두 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100% 실패. 예, 100% 실패입니다. 사학의 두 개는. 그래서 메시지 예, 예. 는 기존 등을 쓰고 네네. 그래서 대변도 함께 예, 예, 예. 그리고 아빠한테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로 로딩이 가능하다 했었는데 네네. 스티치 아웃은 해 있고 나서 해야죠. 아니에요. 그 대합치가 컴플리트 덴처인 경우는 수술하고 바로 다 연결하는 거죠. 아, 그게 이미디얼 로딩이죠. 예. 대합치가 예, 대합치가 플랜치인 경우는 뭐. 그리고 임플란트 고정은 약 35뉴턴 정도는 임플란트가 고정이 돼야 되죠. 네네. 구조인다고 예, 예, 예. 되네요. 코스프트 볼 크기가 3mm이기 때문에 네 개 하고 코스프트라면 틀니가 아주 고정이 잘 돼요. 될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게. 정말 말하는데 첫날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고요. 예,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날 세팅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라도 볼 4개는 틀니가 고정이 됩니다. 예, 충분히 됩니다. 지난 게 하드니스가 생겨서 고속도로 그렇죠. 첫날도 충분히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조직 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코스프트는 붙기 때문에. 어, 예, 예, 예. 저는 그러니까는 픽스처의 어태치먼트. 보통은 크라운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비용이 있잖아요. 뭐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크라운 포함해서 150만 원이다. 뭐 그러면은 거기서 크라운 비용을 빼고요. 예, 크라운 비용 정도 뺀 거가 임플란트와 어태치먼트 값.
예, 보철은 틀니가 따로 있으니까. 그 예, 예, 예. 스냅 4개와 임플란트 4개. 네네네. 그럼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임플란트를 150만 원 받으신다. 근데 뭐 크라운을 60만 원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에 90만 원이죠. 150 빼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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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 임플란트는 90만 원 쓴다. 그죠. 어태치먼트, 임플란트와 어태치먼트가 90만 원. 어떤 친구까지 합해서 90. 예, 예, 예. 크라운 하나만 뺀 제거하는 비용 정도 그렇게. 그러면 4개면 360만 원이네. 그렇게 되죠. 예. 360만 원, 36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틀니 빼고, 예, 틀니 그냥 쓰고, 예, 그렇죠. 360만 원. 예, 예, 예. 예. 제일 궁금했던 거. 아, 비용. 예,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예, 예. 여기 지금, 저기, 온라인에서 그 질문이 들어오신 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브덴처 완성 후 인상용 홀 파져 있는 부분에 코소프트를 깔아서 며칠간 적응 후 다시 그 홀을 코드 제거 후 피메일 캡을 다시 위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인상용 캡하고 피메일 캡이 약간 크기가 차이인 걸 아는데 이게 그 위치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왕래에서 다시 릴라인하는 개념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겹쳐져 있어서 설명을 제가 잘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공용 피메일을 쓰고 실제 피메일을 그 하는 경우에는 이 조직이 틀니가 조직에 압박되지 않고 전혀 압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붙일 때에는 그 기용용 피메일 자리에다가 피메일을 바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기용용 피메일과 피메일의 그 크기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 만들어진 홈 안에다가 레진을 붓고요. 레진을 믹스해서 넣고 피메일을 환자의 구강에 끼는 거가 아니라 그 덴처 내면의 홀에다가 피메일을 낍니다. 그리고 넘쳐나온 레진을 닦아내고 파이널 세팅이 되기 전에 환자 입안에 집어넣어서 굳히면 레진이 넘쳐 나오는 거 걱정하지 않고 구강 내에서 세팅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틀니가 잇몸에 좀 밀착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소프트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어, 됩니다. 그거가 어, 그 틀니가 잇몸에 밀착되게 원하시는 분은 구강내에서 붙여야지 가능해요. 아니면 디지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으신데 그 즉시 로딩 할 때 피메일 캡은 바로 부착할 때 그 방향 패스를 어떻게 요거는 예, 기공용 패스핀으로 잡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비치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이렇게 눈대중으로 방향을 잡아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환자의 중심선의 평행인가, 그다음에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전방으로 몇 도 각도인가, 이게 두 번 보면은 전방에서 한 번 보고 측면에서 한 번 보면은 피메일의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평행이 약간 틀려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평행이 약간 틀려도 틀니가 드나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게 기억용 패스핀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전면에서 측면에서 평행을 잡아놓고 블록아웃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퍼밋으로 블록아웃하고
그 다음에 레진으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기용소는 지금 덴처 그 하시는 기공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소장님에게는 필요한 부분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제가 소장님에게 설명을 드려서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 지금 스래피 기용을 많이 해보신 기용소의 의뢰를 원하시면 제가 기용소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 예,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설명을, 예, 예. 카탈로그에 보시면 플라스틱 캡이 세 종류가 있는데, 노랑 400g, 분홍 800g, 흰색 1200g이에요. 이 그람 수는 뭐냐면은 틀니가 결합이 됐다가 뺄 때 드는 힘이에요. 뺄 때 드는 힘이니까, 이건 볼거 캡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에 힘이 작용하진 않아요. 그냥 패시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틀니를 뺄때 주는 힘, 노란색은 400g의 힘을 해야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 4개면 노란색으로 400g 4개면은 보통 환자분 이렇게 넣고 빼고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나 좀 끈적끈적한 거 좀 떡이고 뭐고 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손에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에, 세게 달라붙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2개 정도 분홍 800g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더 하다 그러면 4개 다 800g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든 겁니다. 이건 플라스틱이 두껍기 때문에 그 정도 800g, 400g이 픽처의 힘이 그렇게 이거는 틀리가 그러니까 뺄 때 이렇게 당겨지는 힘인데 그 정도의 픽처가 그렇게 문제합니다. 네. 예,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 예, 4개 심을 경우에 약간 틀어져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템포럴 리진을 다듬을 때 메탈 캡을 스치면서 갈리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네네. 이게 메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오히려 레진을 그냥 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다 제거하지 않고, 틀니가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레진을 좀 남겨 놓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레진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은 15번 메탈, 저 뭐죠? 메스, 이런 걸로, 제거를 하고요. 이 메탈 하우징, 피메일의 메탈 하우징에 메탈이 상하면 그러면은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에, 그 잘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메탈 하우징은 다치지 않게 하는 거가 좋습니다. 틀니가 드나드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레진을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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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5번 메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냅핏이 네개인데네개가 반드시 꼭 정확하게 평행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눈대중으로 할 경우 평행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플라스틱의 네 개가 솔직히 말해서 동시에 딱딱 드나들진 않고 어느 하나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플라스틱도 굉장히 이거는 좀 두꺼워요. 로케이터 플라스틱은 얇은데 이거는 두껍고 부드러워서 네 개가 완전히 평행에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니가 드나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러시면 질문도 있어요. 예, 말씀. 질문. 네네네. 그러세요. 예, 예.
아,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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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번째 우리가 시냅스 꼽아야 되잖아요. 그 구황 내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그게 부담이 되시면은 그냥 보통 하는 것처럼 힐링 어바트먼트를 그냥 꼽으세요. 예, 그러고서는 임프레션도 뭐 픽처 레벨로 뜨셔도 되고 아니면 힐링 어바트먼트 힐링된 다음에는 잇몸 높이를 측정하기가 편하니까 그때 힐링된 다음에 힐링 어바트먼트 빼고 스냅핏으로 높이 맞춰서 구황 내에서 끼셔도 되고요. 다음에 틀리게 이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내면을 삭제를 해서 그 힐링 어바트먼트에 맞게 코소프트를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높이에 맞게 그냥 다이렉트 리진을 해서 이 높이에 맞게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힐링을 이제 빼고 그 스냅핏 볼을 이제 어태치먼트를 집어넣으면 볼이 볼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의 틀니는 어떻게 하는지 쓰게 해드려야 되니까 내면을 더 파가지고 거기다 코소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올드 덴처는 일단 쓰시게 되죠. 그 제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 나중에 틀니 제작했을 때요. 틀니 제작했을 때 그 구황 내에서 패스를 마치고 붙이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 평행을 전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틀니에 붙이는 피메일을 평행을 보는 핀이 거기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있어요. 구황 내에서 피임의 평행을 보는 핀, KBHP라고, 그거가, 그거는 클리닉에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틀니에 피메일 붙이기 전에 평행을 좀 정확하게 보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피메일을 이게 딱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KBHP는 그 갖고 계신 게 그 적용하는데 좋습니다. 네. 그거는 피메일을 구학 내에서. 네. 예, 이성준 대표님한테 문의하시면 구입은, 예. 특히 상황이 예, 예. 아, 그쵸. 상학경술 할 때 그 아주 좋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예. 금속 캡이 닳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직 서포트가 너무 부족해서 틀니 움직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 금속 캡이 닳아지는 경우는 그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금속 캡과 그 메탈 볼의 접촉이 있어서 그 닳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금속은 아시는 대로 금속은 그 틀니 움직임이 있어도 플라스틱 캡이 그 있는 이상 틀니 움직임을 가지고 메탈 금속 캡이 그렇게 많이 달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속 캡이 달아지는 경우는 그 틀니가 드나들 때 메탈 볼과 금속 캡이 접촉이 되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노출된 금속 캡은 오히려 레진으로 약간 그 틀니가 드나드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레진을 덮어놓으면은 오히려 그 마모가 되질 않겠죠. 예, 금속 캡이 다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 경험을 이렇게 해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좋은 질문도 감사합니다. 예, 예. 틀니 움직임이 많으면은 플라스틱이 먼저 헐거워집니다. 금속이 닳기 전에 플라스틱이 먼저 헐거워지고 플라스틱이 헐거워지면 플라스틱을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새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틀니 움직임이 피메일 캡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피메일 캡 그 위에 그러니까는 틀니가 드나들 때 메탈 볼과
메일 메탈볼과 피메일 캡이 금속끼리 접촉이 되지 않게 피메일 캡을 약간 레진을 덮어서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셨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진을 구태여 막 말끔히 싹 다 그 저 뭐죠?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가 괜찮아요. 틀니만 드나드는데 방해가 없으면 레진은 그냥 조금 남겨 두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네. 구개면을 개방하는 경우 덴츠의 마진은 어디까지? 사실 뭐냐면은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다 어태치먼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 상당히 많이 개방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예.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롤렉스까지. 예. 사실은 제가 이거 한 게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턱이 걸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메탈 마진이 돼야 얇게 해서 여기 혀에 마진이 턱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시면 이제 저희가 강의와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카톡방에서 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